홍준표 후보가 있었죠? 예. 네. 네네, 홍준표 후보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거 보니. 예. 내가 겁나긴 겁나나 봐. 나한테 질문 안 해. 아 맞아요. 아무도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세 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제일 주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 이야기 그 빨리. 저는 제가 주적인가 봐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사드 배치 관련해서 말을 네. 바꿨다. 뭐 결기나 이런 게 좀 대통령 필요한데 그런 게 안철수 후보에게 안 보였다. 네. 했더니 안철수 후보는 결기 이런 건 보여주지 않냐. 이제 총선 때 보여주고 했지 그렇군요. 않냐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고 싶었다고. 우파 경제학 그 경제 정책을 취하다가 강남 좌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정책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박근혜 그 대표의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세 번째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두 가지 점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건지 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정책적 무슨 강남 좌파다 이러시는데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되게 편만 드십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대단히 홍준표 후보가 네. 전략적 포지셔닝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블록으로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배신자 그렇네요. 블록으로 가둬버려서 네네. 이 진영 간의 갈등을 첨예화시키면서 본인이 보수의 어떤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데 전략은 그렇게 세웠으나 돌파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글쎄 오늘 1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토론이 한 4번 정도 남은 거죠 오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했으니까 이제 4번 남은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선전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1라운드 플레이에서는 그렇게 큰 승점을 거둔 토론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정책적, 인간적 그렇습니다. 다 배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유승민 후보의 그 열띤 토론 열기 그렇죠. 화면으로 나중에 네.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와 또 네, 한 설전을 번의 했죠. 설전이 있었는데요. 네, 세월호 빠지.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빠지를 빠지란 표현을 썼어요. 네, 뭐 그 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네, 그 얘기를 예. 했죠.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건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사실이 건데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지 알았습니까? 못한 몰랐습니까?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그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한번 더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붙어 있은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게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들어갔어요. 가만히 보세요.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죽음이라고 주도권 구속했는데 토론을 하고 그거 부정하는 있습니다. 겁니까? 주도권 때문에. 두 번째, 지금 세월호 배지를 이래 달고 계신데 세월호 유병언이가 1,155억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내가 이야기를 할게. 노무현 탕감한 일 없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그걸 법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탕감했습니까? 보세요. 법정에서 탕감했다고 그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입니다. 비서실장 법원에서 가만히 법정 보세요. 관리 중에 한 일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걸 내가 지시하거나 이야기를 승인했다는 할게요. 것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법정 관리를 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다음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기관입니다. 개인 채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탕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 안 받았겠습니까? 그걸 또 법률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인 원인은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아니,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는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법원에 아니고,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때 정부의 산하의 그 모든 기관들을 털어주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정확하게 물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네. 청와대에서 개입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래 또 청와대에서 범죄 하나 그거 또 저지르는 승낙 없이 거예요. 그거를- 이 지금 공개적인 아니요.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승낙 없이 그게 탕감이 되겠습니까? 자, 네? 노무현 정부의 채권자들이 이거 노무현 동의하겠습니까? 정부의 승인 하에 예. 법원에서 재물을 탕감했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캠코하고 그 공공기관의 채권을 관할하는 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법원의 법정 관리를 왜 관장합니까? 법원의 법정 관리가 아니라고 내 수차례 이야기해도 답답하시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캠코든 이런 쪽에 재무 탕감을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탕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민정수석이 관여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네, 좋습니다. 신세계 종금도 66억을 갖다가 소송 이기고도 가지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간이 그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문후국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66억을 준 겁니다. 세월호 저는 오히려 예. 그쪽으로부터 피해 입은 신세계 종금의 파상 관제인이 돼서 아니 그때 피해자를 대리했죠. 그래서 네, 소송에서 여기까지 승소범죄까지 하겠습니다. 받았지 않습니까? 두 분 뭐 하시는 또 말씀 문재인이 또 많겠지만, 탕감해 주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잠시 좀 멈춰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아니다. 그 말씀 책임져라. 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알았냐 몰랐냐 계속 홍준표 후보가 네. 마치 취조하듯이 네. 계속 물어보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도 볼 수 예, 있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계속해서 그 말씀 책임져라 네. 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법률적 대응도 나설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발언 책임져라. 그 발언 사실 아니다. 그 발언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은 좀 바꿔가서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그렇죠.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회피하고 상당히 설전을 늘 펼쳤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막 뭔가 세게 붙고 있는데 그 중요한 쟁점이 뭐지? 라는 게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해석을 해줘야 될 텐데 진보 언론 또 보수 언론이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사를 생산해내느냐 내일 아침 조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